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신. 자, 오늘도 대타합니다. 이건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것처럼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뭐 외국이나 기관 그야말로 오늘 코스피에 물밀듯이 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싹 싸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와중에 또 로봇 관련해서 저희가 또 CES 관련된 얘기 해드렸었는데요. 로봇 종목들이 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중소형주들의 시간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골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이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투자의 신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투자의 신 출발합니다. 네. 야밤이라서 막말을 하는군요. 네, 어쨌든 오늘만 같아라 라는 그런 말로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만 좀 버티시면 한보람 앵커가 다시 나온다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또 하나의 오늘만 좀 버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역시나 아무래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그대로 나타난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말간에 이제 상당히 좀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죠. 뭐 계속적으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우리 또 오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 이제 계속적으로 고용 지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수치가 나왔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이제 비농업 인구라든지 혹은 이제 실업률은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에는 돈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돈이 덜 나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고용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치를 보여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우리나라 경기가 혹은 이제 이 미국의 경기가 연착륙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 기대감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 연준에서도 이제 슬슬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발언들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그대로 차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상당히 조금 상승이 잘 나와줬는데 저는 이제 약간은 너무 조금 환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되게 환호했는데요. 다들 이제 많이 환호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너무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느낌이 조금 강했어요. 힘들었어서. 왜냐하면은 너무 워낙에 좀 힘들었다 보니까 예. 아마 또 좀 오랜만에 긍정적인 이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 연준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물가가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점은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태도는 그렇게 사실 뭐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인데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만약에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 시장이 지금 현재 분위기를 그대로 또 실망감으로 바꾸면서 상당히 크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200 생각하셨죠? 그렇죠. 네. 2200이 이제 하단선이기 때문에 네. 2200선까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시장이 5일 연속 좋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슬슬 또 매물 구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스탠스는 강경하기 때문에 혹시나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이 또 실망감으로 인해서 하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고려하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는 그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현지 시간으로 이제 저녁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그래도 매매하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 이후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좀 나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목요일 밤에 CPI가 발표가 되죠. 그쵸. CPI가 또 발표가 되면서 CPI가 과연 3개월 연속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와줄 것인가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려 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너무 낙관하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굵직한 이슈가 두 개나 한 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낙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확실하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전문가님 말대로 약간은 좀 들뜬 마음을 조금은 좀 가라앉히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투자의 신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지금 상담을 계속 도와드릴 건데요.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선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셔도 되고 전화를 해도 되는데 우선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이왕이면 궁금하신 점을 조금 자세히 적어주시면
전문가께서 이제 같은 상담을 하더라도 조금 더 밀도 있게 그리고 우리 시청자의 요구에 맞게끔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는 02-325-8200번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채팅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봄님께서 LX 인터내셔널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반올림 100% 이분은 이제 저녁에만 제가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문의로 에코프로 관련된 내용을 해주셨고요. 우리 꿈꿨다 귀신 꿈꿨다 님께서 야 이건 앵커님이다. 예. 오늘만 나올 거예요. 오늘만 따라서 예, 종목들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올라왔네요.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매콤한 분이세요. 칠리소스 님께서 요즘 뭐 이제 BTS가 군대를 갖고 또 그 위에 후배들이 또 이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하이브입니다. 매수가가 21만 5천 원 그리고 비중은 10%. 근데 손실이 좀 많이 나죠. 중요한 거는 이걸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거고 지금 3.2% 오늘 강하게 올라갔지만 매수가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참은 더 가야 되는 부담되는 구간입니다. 바닥 찍고 살짝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때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한 이후에 맥을 못 추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 어머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BTS가 이제 네. 차례차례 최근에 이제 좀 입대를 시작을 했죠. 최근에 좀 커뮤니티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기사들 보면은 뭐 어때요? 이제 먼저 좀 입대한 진이었죠. 제일 형이죠. 예. 총 쏘는 사진 이제 몇 번 보이더라고요. 화생방 하는 사진도 보이고. 저런 예. 시작했군요. 예, 저도 이제 뭐 제대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네. 추억이 좀 새록새록 이제 솟아올랐었는데 남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남자가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금방 나와요. 네,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 방탄소년단이 차례차례 좀 군입대를 하고 네. 그러면서 군입대가 다 이제 이 입대하고 전역을 하게 되기까지의 이러한 과정들 결국에는 완전체를 보기가 이제는 사실상 상당히 조금 이제 힘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기간이 것 이제 같고 필요하죠, 이제. 예, 기간이 그냥 단순히 전역하기까지 2년이 아니라 네. 멤버별로 이제 한 명 한 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완전체를 보기에는 사실상 이제 상당히 좀 힘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 전역을 했을 때 또 재계약 시즌이 도래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방탄소년단은 살짝 밀어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역시나 지금 최근에 이제 하이브에서 핫한 그룹이 뉴진스잖아요. 뉴진스죠. 예. 참 잘해요. 예, 정말 이제 어린 친구들인데 네. 완전히 조금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네. 상당한 인기를 구사를 하고 있고 이제 BTS가 떠올랐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군무였거든요. 네. 딱딱 맞는 안무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뉴진스 같은 경우에도 춤이 정말 이제 딱딱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굉장히 이제 또 이 핫한 그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칼 같아요, 진짜. 네, 정말 이제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이제 칼 같은 그런 군무를 보여주면서 이제 국내에서 상당히 좀 잘 떠올라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뉴진스의 이러한 최근 신곡들 디토라는 신곡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유럽에서 상당히 또 차트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아마 지금 이 하이브는 결국에는 이 BTS라는 캐시카우가 부재한 상태에서 무언가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좀 찾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도 나름 잘 해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뉴진스도 지금 아주 성공적이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다른 그룹들이 출범을 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적재산권, IP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면서 이제 국내 가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리아나 그란데라든 이제 국내 굉장히 좀 이 규모가 큰 가수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레이블하고도 가수들이 연결이 돼 있죠. 예, 속해 있는 레이블을 또 이제 인수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수익성도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팬 플랫폼이 있습니다. 위버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구독자가 쭉쭉쭉 늘어나게 되면서 수익성이 좀 상당히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일전에 이제 크게 급락을 했을 때가 바로 이 부근입니다. 15만 원 정도부터 한 20만 원 정도 구간까지가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에 이 결국에는 BTS에 대한 이러한 이 어떤 부재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은 다 반영을 하고 나서 좋아질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굉장히 좀 잘 나왔잖아요. 네. 반등이 잘 나왔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BTS는 떠나갔고
하이브가 어떻게 이제 추가적으로 무언가 수익성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뭐 뉴진스라든지 뭐 해외 레이블이라든지 뭐 위버스 팬 플랫폼 등등 해가지고 수익성을 여러 가지로 이제 띄워놓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하이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좀 분명히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결국에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엔터주들이 상당히 좀 흐름이 좋잖아요. 중국이 이제 한한령 해제라든지 혹은 다시 한번 이제 문을 여는 그런 행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엔터 쪽에도 분명하게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올해에는 엔터주들의 어떤 활약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실적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공연이 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적의 흐름 충분히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하이브도 추가적으로 반등세는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어디까지 보시면 될 것 같냐? 매수가 근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20만 5천 원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만이요? 20만 5천 원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하이브가 일전에 바닥을 형성했었던 구간이 12만 원 정도 구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12만 원 정도부터 다시 또 바닥을 확보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제는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은 약 한 20만 5천 원 정도 근처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이 올라오는 구간에 매수가 근처에서 한번 이제 정리를 노려보자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 20만 5천 원 정도 설정을 해서 그 정도 구간에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느냐 이 부분은 약간은 저는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도면 낮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이제 이 저가 대비해서 저가가 약 한 12만 원 정도라고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그쵸, 네, 네. 이미 약 한 20-30% 정도 상승이 나온 구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승이 적게 나온 구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워낙에 엔터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이 엔터주들이 어느 정도 좀 눌림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시장에서 엔터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뉴진스라든지 어떤 이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눌렸다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리가 얼마쯤 돼요? 그러면은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약 한 15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네. 일단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20만 5천 원 정도 근처 구간에서 정리를 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수익 매도로 노리셔도 좋겠지만 만약에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물대에 굉장히 또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이 바로 또 빠르게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정리를 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혹시나 15만 원 정도까지 눌림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하이브는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좀 차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15만 원 정도까지 눌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 구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15만 원 정도까지 눌린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20만 5천 원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이브 이제 방탄소년단한테서 어떻게 보면 그 기획사 자체가 조금 매출을 조금씩 독립해 가려는 그런 움직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YG뿐만이 아니라 이제 엔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다 움직였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 잡았다는 표현이고요. 20만 5천 원 목표가고요. 눌림목 구간 추가로 사신다면 15만 원 구간에서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하이브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전화로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뭐라고 안 합니다. 친절하게 말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상님께서 유튜브에서 오르비텍 올려주셨습니다. 뭐 정부 정책주, 뭐 올해 보유하면 매수가 나올까요? 개인적으로 될 만한 걸 잡아야 올해 보유해도 괜찮은 거겠죠. 자, 그리고 헝그리 복서님께서는 영우 DSP 이런 종목도 올려주셨습니다. 기다릴지 팔아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 우리 토비가 또 친절하게 받아들인다고. 예. 자, 유튜브 또 하나 또 보겠습니다. 꿈꿨다 귀신 꿈꿨다. 미스터 진단 때부터 이분 아이디 읽는 게 유창호 앵커는 신나는가 본데 저는 되게 뭔가 입이 잘 안 붙어요. 이걸 하면 제가 너무 수줍어집니다. 예, 어쨌든 간에 아이디 귀신 보지 마시고요. 수익 보셔야죠. 신흥 SEC입니다. 41,000원에 7%. 또 드디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입니다. 오랫동안 시도를 하셨죠. 지금 41,600원에 오늘 2.2% 상승을 했습니다. 매수가 근처인데 여기에서 목표를 어떻게 볼까요? 근데 최근에 상승분을 한번 이렇게 시세를 내면서 치고 올라갔다가 거의 다 반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서 더 빠지는 건지 아니면 여기를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건지 차트적인 분석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신흥 SEC가 가장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부품 쪽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 그중에 이제 부품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2차 전지 쪽이 작년에 굉장히 핫했었죠. 워낙에 이제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등등 해서 광물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셀 업체들도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의 장비 부품 쪽은 상당히 소외되는 흐름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흥 SEC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차 전지가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부품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혜를 받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소재나 혹은 이제 배터리 셀 3사 쪽이 이제 약간의 수혜를 받는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당장의 부품 쪽이나 장비 쪽으로 시선을 옮기기에는 아직 이쪽은 큰 매출이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세계적으로 집중이 되는 부분은 완전히 소재 쪽에 쏠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별하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소재 쪽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본격적으로 만들면서 장비 부품 쪽으로 시각이 옮겨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이 공급망을 다시 한번 재편을 하고 그 다음에 소재를 좀 끌어오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부품 쪽은 사실 살짝 뒤편으로 밀려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미국이라든지 현지 진출화 전략이라든지 어찌됐든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은 전기차 쪽에서 완성차 쪽에서 또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실적이 아주 잘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았고, 부품 쪽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에서 큰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맞아요. 시장에서 모멘텀도 중요하고 이슈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수급이 동반되어야지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이제 항상 언급을 드리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신흥 SEC가 일전에 가장 크게 거래되었었던 구간 대비 거래량이 최근에 완전히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수급이 아예 이제 좀 부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거래대금 보니까 7억이 채 안 돼요. 6억 6,700만 원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까? 많이 소외되고 있고 외면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신흥 SEC가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항상 이제 견조하게 부품 쪽으로는 매출을 좀 꾸준하게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북미향이라든지 해외 쪽으로도 좀 이 수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부장, 소재 말고 부품이나 장비 쪽도 저는 분명하게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지금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약간은 좋지가 않잖아요. 테슬라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치고 올라갈 겁니다. 경쟁이 그만큼 심화된다는 얘기죠.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비아디아라든지 혹은 이제 우리나라 뭐 현대기아라든지 전기차 업체들은 계속해서 이제 경쟁을 좀 심화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소재 부품 쪽도 부품 장비 쪽도 분명하게 시장에서 언젠가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당장 지금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나 소재 쪽과 배터리 셀 3사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 SEC는 아직까지는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좋냐면, 지금 어찌됐든 약간의 이 수익권이시긴 하거든요. 살짝의 약수익권이신데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신흥 SEC가 완전히 이제 4만 원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시장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시장이 올라오면은 2차 전지 쪽은 시장의 상승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의 반등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부재합니다. 수급이 부재하면 결국에는 다음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차익 실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격대가 제가 예상컨대 아마 약 한 44,000원, 5,000원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결국에 보게 되면은 이 21선 다음에 매물 구간이 겹쳐 있는 게 44,000원 정도 구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약반등은 더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이 매물 구간을 뚫어내기에는 지금 당장에 이 부품 장비 쪽이 시장의 주목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능 SEC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익폭을 크게 노린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반등에 맞추어서 약수익을 챙긴다라는 용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존재하죠. 최근에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저번 주부터 정책 수혜주라든지 뭐 CES라든지 굉장히 이 시장에서 수급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한정적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그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지금 현재 시장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신흥 SEC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보니까 수익을 크게 노리기보다는 시장의 반등에 맞추어서 약수익 정도로만 챙겨놓고 나가자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대에 나와서 2차 전지를 만약에 이분께서 좋아하신다면 소재로 들어가는 건 지금 맞는 방법일까요? 소재 쪽은 한번 종목들을 볼까요? 최근에 하이드로 리튬. 아, 그 뜨거웠죠. 예, 하이드로 리튬 뜨겁고 그 다음에 미래 나노텍.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으로도 뜨겁고. 한 번 시세가 나오고 이제 내려가네요. 다 리튬 쪽이었거든요. 금양도 그쵸. 그렇고. 예. 최근에 이제 EM 플러스라고 니켈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EM 플러스는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엔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 쪽도 리튬은 살짝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끝물이군요. 예, 그러면서 EM 플러스도 지금 이제 니켈 광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 외에 CES에서 각형 배터리도 출품을 했고 그 다음에 네. 또 방열 소재,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방열 소재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소재 쪽에 쓸려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셀루메드라는 종목이 또 상승이 나왔었어요. 네. 셀루메드가 또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인데 이 종목은 교체용 배터리 쪽. 그런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굉장히 큰 폭으로. 결국에 지금 이 2차 전지 쪽은 무엇이냐? 이슈가 지금 당장에 시장에서 나와 주어야지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하. 결국에 셀루메드나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CES라든지 혹은 이제 셀루메드는 교체용 배터리에 대해서 비아디와 MOU를 맺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크네요. 예, 굉장히 이제 큰 뭐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기대치는 전기차 뭐, 1위가 예. 이제 글로벌 전기차 1위가 비아디다 보니까 이 기업과 이 MOU를 맺었다 이러한 부분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결국에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무언가 이슈가 나와 주어야지 상승이 나오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테슬라가 워낙에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맞아요. 전기차 수요도 계속해서 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당장에 좀 반등을 확연하게 좀 보여주기에는 약간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한 1분기 끝물 정도는 되어야지 2차 전지가 그래도 제대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2차 전지는 일단은 개별적인 이슈에 당분간은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제가 1월 달은 항상 많이 강조드리지만 리오프닝 쪽이 맞아요. 예, 가장 좋아 보입니다. 뭐 약간은 실제로 이제 실제 말건은 죄송한데 네. 리오프닝도 리오프닝이고 또 CES 관련해서 이번에 또 삼성전자가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거 한 지난주인가요? 거의 이번 주 계속, 초인가요? 거의 네. 얘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자. 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하고 코로나 폭증 그쵸. 이거 돌아가면서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하나 이제 슬슬 오고 있죠. 그렇죠. 예, 예.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있고 뭐 네. 저번 주에는 CES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로나 폭증 관련돼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꾸준히 좀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또 약간의 스포를 드리자면 내일 또 저희가 맞아요.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준비를 했거든요. 수익 몇이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1월 달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반복이 될 거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2차 전지 쪽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고 1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순환매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당장에 이슈가 나오는 종목군에 한해서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남의 프로그램 와가지고 또 머니플로우를 또 홍보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김영일 전문가는 매일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른 순환매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제에 따라서 언제까지 보라 여기까지 좀 정확하게 좀 잡아 드릴 테니까 좀 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수익도
덩달아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보면은 또 지이크님께서 좀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SK온, 터키 합작공장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밤낮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종목 얘기를 또 보게 되면은 신라 SG라는 종목도 있고요. 큰 종목, 작은 종목 다양하게 나오네요. 자, 그럼 한 종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스카이님께서 솔브레인 올려주셨어요. 28만 6천 원. 비중은 30%. 손실 나죠. 손실 나고 있고 오늘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시장 상승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센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솔브레인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뭐 종목은 달라졌는데 차트 흐름은 다 비슷합니다. 크게 한번 전성기를 구가하고 고점이 낮아지고 최근에 바닥 찍고 살짝 고개 드는 예, 이거 다 똑같죠? 시장 지수의 움직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솔브레인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역시나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반도체,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약간의 이제 이 기술주 쪽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도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큰 반등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브레인은 이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뭐 2차 전지 소재, 이제 뭐 첨가제, 뭐 이런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디스플레이 시장이 워낙에 좋지가 않아요, 최근에. 맞아요. 이제 이 전방 산업이 계속적으로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도 지금 계속해서 좀 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솔브레인이 실적이 꾸준하게 탄탄하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업황 자체가 좀 불안한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그렇게 이제 크게 탄력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애쓰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 주가도 좀 비싼 종목이고 그다음에 네. 덩치도 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좀 수급은 같이 동반해서 나와줘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사실 23억도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된 그런 구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무언가 이 수급이 좀 들어가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수급이 들어가려면 새롭게 시장에서 이야기 될 만한 어떤 건덕지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건이 지금 현재 솔브레인은 그렇게 좀 많이 없다,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뭐 마이크론 가고 막 날아가고 이러면은 솔브레인한테도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다른 게 있나요? 이득이 될 수가 있겠는데 네. 저는 이제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반도체가 지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완전히 찐반등으로 보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네,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확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은 사실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좋지 않은 게 현실이고 네.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여전히 이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쪽에서 확실하게 조금 실적 개선이 되어 주어야지 솔브레인도 추가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상승을 나타내줄 수가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제 좀 민첩하게 좀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좀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기업이 좀 끌고 올라가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두 종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솔브레인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못한 상태예요. 약간의 최근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랑 비슷하네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솔브레인이 또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이 박스권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박스권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면서 결국 최근에 이제 이 윗꼬리를 바로 그리는 구간이 이 구간의 매물을 좀 소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구간의 매물이 상당히 좀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너무 큰 우려감을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솔브레인이 워낙에 조금 견조한 실적이 좀 나와주는 그러한 기업이고 결국에는 이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 전방 산업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네. 아, 이제 안 좋은 건 다 지나갔다. 이제 슬슬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바닥 아닙니까? 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기대감을 충분히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 자체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빠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구간에서 그래도 1차적으로 반등을 한 25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한 뭐 매수가 정도 근처 구간까지 28만 원 정도 근처 구간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차적으로 25만 원대로 먼저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솔브레인은 일단 당장 지금은 힘들더라도 제가 반도체는 올해 분명하게 이 올라갈 수 있는 다크호스 중에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셨죠. 예, 아마 그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솔브레인도 분명하게 1차적으로 25만 원 정도 근처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 구간도 저는 뭐 완전히 물량을 털어낸다라기보다는 네. 그래도 힘을 좀 모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는 약간은 조금 보류해야겠죠. 이미 이제 최근에 또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30%잖아요. 네, 적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는 약간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라면 만약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21만 원 근처까지 오는 건 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21만 원이 주요한 이 지지 라인이라 만약에 이 구간을 깨주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반등 흐름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깨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25만 원까지 노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 만약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한다면 21만 원 근처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아 확실하게 이제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는 아니다 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바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25만 원 근처 구간이 될 겁니다. 그때 1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금 뭐 당장 반도체 업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대감이 좀 작용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2분기 좀 지나갔을 때 그때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그 구간의 솔브레인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힘입어서 추가적인 또 돌파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시장 반등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거. 반도체 업황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반등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5만 원을 부딪히고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선택을 해주셔야죠. 추가적으로 물량을 조금 줄여놨다가 이제 저점 부근에 왔을 때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는 전략 이렇게 이제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다른 종목을 한번 교체를 노려보는 전략 이렇게 이제 두 번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청자님의 이 어떤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이 좀 나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분명하게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25만 원 정도 근처 구간 잡고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의 분위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정리하고 뭐 추가 매수나 혹은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노리는 쪽으로 진행할 것인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그 21만 원에서 추가 매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전문가님이라면 어느 정도 며칠 정도는 21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해야 이 정도면 조금 바닥을 지지했구나라고 판단하십니까? 한 3, 4일? 사실 저는 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쵸. 저는 항상 매수 접근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와야지 접근을 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접근을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인데 결국에 이제 21만 원 정도 근처 구간에서 저는 수급이 이제 오면. 예상을 하는 구간이 결국에는 제대로 올라가는 구간은 항상 수급을 동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전에 이제 다시 한번 솔브레인도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제대로 올라갈 때에는 강한 수급이 동반되는 그런 구간이 나오고 나서 네,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솔브레인도 이제 21만 원 정도 근처 구간에서 지지를 해줬다가 결국에는 눈에 띄는 수급이 한 차례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한번 나와줄 겁니다. 일전에 이 구간보다도 강한 거래량이 들어가면서 이 구간을 한 번에 또 다 소화를 해주는 그러한 수급이 또 출현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돌파가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한다면 지지는 먼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갈 때 그때 한번 접근을 노려보자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그러니까 수급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때 이래서 수급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실 때 이게 힘을 좀 모아가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얼마 안 있다가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전문가님의 그런 진단을 들을 때 포인트로 좀 잘 잡아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제 종목도 아닌데 정말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자, 썰브레인 봤고요. 지금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십시오. 이 토비도 지금 계속해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는데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지금 전화가 안 와요. 전화해 주십시오. 중간중간에 뭐 더 추가 질문 하셔도 지금 저처럼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져도 짜증 안 내시고 다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시니까 겁내지 마시고 연락을 하십시오. 예, 목소리 나간다고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이런 거 다 드러나는 거 아니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박스 대탈출. 예, 어쩌죠? 아직 좀 박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82,500원에 비중은 10%. 적당한 비중이 아니실까 부담 없고요. 75,800원입니다. 매수가 밑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고 오늘 뭐 7%나 이렇게 튀어 올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또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코스맥스 또 박스 대탈출 님도 그렇고 해헷 님도 그렇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좀 묶어서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치한불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들어왔는데 이분은 또 22,000원에 10%군요. 역시 차트는 똑같습니다. 바닥 찍고 다시 고개 드는. 리오프닝이면 또 여기 또 전문가 있거든요. 정말 그런 전문가입니다. 코스맥스 화장품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하차도 내일의 스포가 될 것 같은데. 괜히 나왔네 오늘. 오늘 괜히 나왔어요. 괜히 나왔어요. 참 이게 왜 이렇게 또 내용이 이렇게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희가 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대본 미리 또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대본 살짝 나왔거든요. 네, 내일 내용에 대한. 그러면서 제가 오늘 가장 집중한 부분이 무엇이었냐. 살짝 이제 얘기를 좀 끌어와서 이제 오늘 밤에 먼저 좀 얘기를 한다면. 저 분이 너무 간다 싶으면 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저는 약간의 특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 요새 시장은 쭉쭉 계속 올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수급을 밀어 넣었다가 네. 그 수급 밀어 넣은 종목들 가지고 그 주 내내 돌리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됐을 때 또 새롭게 수급을 밀어 넣었다가 그 주 내내 해먹는 그러한 이제 양상이 반복이 되거든요. 너무 중요한 걸 얘기하셨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예. 시장 분위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섹터에 수급이 들어가면서 시작을 할까라고 그쵸.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주목을 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뭐 로봇도 오늘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왔고 얘기해 주셨죠, CES. 네, CES 관련된 종목들. 뭐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쪽도 상승 잘 나왔고 2차전지 쪽도 잘 나왔는데 저는 이제 사실 아웃 오브 안중이었고요. 저는 오늘 완전히 주목한 건 화장품 쪽이었습니다. 왜냐? 네.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노리고 있는 몇 가지를 타겟을 한 3개 정도, 3-4개 정도 잡아놓으시고 수급 들어가는 거를 딱 체크한 일단 저는 그런 거죠. 돈 들어가는 모든 종목은 그날 다 살펴봅니다. 그래야지 알 수 있죠 또. 네, 1초마다 클릭 하면서 어떤 종목에 돈이 새로 고치면 들어가나. 마왕인데. 네, 이렇게 이제 그 3시간 내내, 5시간 내내 이제 종목만 보고 있거든요. 네. 진짜 네,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저는 포인트는요. 완전하게 화장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는 화장품이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심 종목들도 다 뽑아놨습니다 이미. 네,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네. 다 뽑아놨는데 예. 아쉽게도 코스맥스는 그 아니에요? 종목군에 속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치한불은요? 그것도 없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치한불은 들어가 있습니다. 해님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코스맥스는 왜 안 들어갔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근에 시장에 기대감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네. 아마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왜 화장품 쪽에 제가 기대를 하느냐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에 춘절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중국 설날. 네, 예, 중국 설날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아마 네. 코로나 대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뭐 호텔, 여행, 카지노, 면세점 쪽은 살짝 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화장품은 지금 현재 집중이 되는 부분이 중국 내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중국 내수가 살아나면은 화장품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관광객 수요와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중국 당국이 경제 살리려고 그쵸. 네.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문을 닫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제를 살리면서 내수를 살리게 되면 결국 화장품이 힘들었던 부분은
중국향 매출이 쫙 죽어버리면서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힘들었던 거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나게 되면 확실하게 조금 이 화장품 쪽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미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 나타나고 있다.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저는 이번 주에 화장품 돌 때 코스맥스도 같이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지 않는 건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가 대비 거의 2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4만 원 정도 찍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가 75,800원이기 때문에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만하게 올랐다고 조금 오른 게 아니라 꽤 올랐어요. 꽤 올라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슬슬 정리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코스맥스요. 생각이 돼요. 네. 물론 이제 화장품 쪽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맥스는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8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화장품 쪽이 조금 더 강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겠죠. 최대치죠. 네, 근데 네. 만약에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8만 원 맞고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만 원 마디가를 분기점으로 설정을 해서 네.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수익권 매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네. 한 차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어찌됐든 기회가 왔잖아요. 그쵸. 4만 원까지 갔으면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났었던 건데 맞아요. 이제 어찌됐든 기회가 오는 거니까 기회가 온 만큼 8만 원 마디가 설정을 해서 만약에 그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 정리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추한불인데 간략하게만. 이추한불은 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한 이유가 네. 수급은 잘 들어가줬고 상승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화장품 돌면은 굉장히 좀 잘 돌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약간 티저 영상 같이 네. 약간 기대치가 이제 들어와 있다 정도. 네,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어차피 메인 종목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 이치한불 네. 이렇게. 어쨌든 뭐 제가 관심 종목을 뽑은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또 메인은 아니에요. 관심 그렇죠. 종목을 뽑은 거 중에 그렇죠. 메인은 아니고 다른 종목이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화장품은 제가 지금 이번 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섹터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스맥스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기대가 되니까 말씀드렸던 8만 원 마디가 이제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화장품 얘기 막 나오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분은 화장품 좋게 보는 거 동의하고 또 왜 중국과 관련해서 또 의류 관련된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쪽으로도 좀 보게 보는데 의류 쪽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FNF가 굉장히 조금 핫했었죠. 네. 이제 MLB가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는 맞아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 의류 소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 시장에서 또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잠깐 이제 차트를 볼까요? FNF 홀딩스. 야, 지금 막 질문하고 있는데 다 대응을 해주시네요. FNF 홀딩스 최근에 수급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네.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이제 양봉이 출현해준다라고 하면은 접근할 만한 의향은 충분히 있다 정도로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다만 길게 가져갈 건 아니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 FNF 홀딩스 외에 다른 또 이 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뭐 그 종목도 중국 내수 이제 활성화에 따라서 한세시로? 상당히 이제 아닌가? 영업무역? 둘 다 아니었습니다. 둘 다 아니었어요? 둘 다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중국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쪽에서 또 올라오고 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류 쪽이 상당히 좀 괜찮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트레이딩 구간은 분명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이쪽도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길게 들고 가기보다는 완전히 또 단기적인 방향으로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겸사겸사 중국 관련해가지고 화장품 얘기도 좀 도와드렸고, 종목 몇 개 실수로 스포됐고요. 그리고, 의류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종목들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영업무역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호님,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반올림 100%, 이 저녁에 전 뵈서 좀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산 건 아니고 매수 문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1만 원 초반에서 목표가,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0.9% 오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탄력이 좀 약했던 게 음봉전환 됐고요. 최근에 상승세가 좀 올라오다가 찍고 좀 내려가는 계단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수급을 계속 얘기해 주셔가지고 수급도 봤더니 오늘까지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쭉 하고 있고 기관도 살짝 합세하는 그런 분위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사도 돼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니죠. 지금 아니죠. 네. 네. 2차 전지는 결국에는 완전히 분위기를 타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에코프로는 사실 워낙에 일전에 가장 기대감이 먼저 좀 작용이 되었었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이제 뭐 2017년, 2018년 그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그때 당시에 2차 전지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탄력을 받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가 대비 벌써 지금 8,000원, 10,000원 하던 종목이었으니까 네. 이제 이 1,500%가 넘게 상승이 나온 굉장히 이제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사실 최근에 이제 워낙에 좋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 뭐 양극재, 음극재 등등 해서 이제 워낙에 일원화를 좀 잘 시켜놨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지만 이미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의 고평가 논란도 살짝 이제 있는 상태고 네.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이제 분위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분위기가 중요하냐? 잠깐 또 테슬라를 한번 놀러 가볼까요? 테슬라는 진짜 네. 트위터 왜 사가지고 이 모양이 되는지 참. 참 이제 정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심심하면은 10%씩 급락을 하던 게 테슬라였고, 맞아요. 예, 작년 8월에 이제 분할하고 나서 300달러였는데 지금 이제 113달러니까 75% 이상 거의 그 정도 이제 급락을 한 거죠. 목표 주가도 다른 이제 증권사에서도 계속 내리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한 상태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에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기행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흥미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서 또 계속 또 지분을 팔아치우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오너가 제정신을 못 차리면 주가는 또 마찬가지로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테슬라가 지금 현재 경쟁 기업들이 너무 잘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이 BMW i7이라는 차 내부를 한번 또 실내를 봤거든요. 전기차 큰 거 예, 보셨네요. 전기차 엄청 큰 거. 이제 살려고 한번 보신 거예요? 살려고 본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또 차를 좋아해서 아, 영상으로 예. 이제 한번 본 건데 멋있겠네요. 예, 뒷좌석에 괄호 모니터로 쫙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게끔 전체가요? 예, 전체가 싹 가로로 쫙 이제 이 모니터가 이제 있으면서 완전 멋있겠는데요. 예, 사운드도 자동차는 보통 빵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바타를 보는데 야, 정말 이제 영화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런 이제 수준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예, 그런데 테슬라는 막상 타보면은 그냥 요만한 모니터 하나가 다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테슬라가 위에 이 태양 가리개를 따로 사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몰랐었거든요. 썬팅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 뚜껑 따로 닫히거나. 사서 해야 되더라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낙에 테슬라가 다른 경쟁 기업들이 너무 잘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미 가솔린 차라든지 디젤 만들면서 솔직히 그쵸. 그 에너지만 전기차가 아닐 뿐이지 그쵸. 차 자체를 만드는 그런 내공이 엄청나게 쌓였잖아요. 내공이 엄청나고 뭐 소프트웨어 기술에 맞아요.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인포테인먼트 뭐 모빌리티 등등 해가지고 기술이 워낙에 훌륭하기 때문에 전기차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 어떤 기능들이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따라잡히는 생각을 거죠, 해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 테슬라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시장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이 2차 전지 대장이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 맥을 못 추고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는 결국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좀 타줘야지 같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건데 네. 2차 전지가 죽어 있다 보니까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기가 될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4분기로 들어서면서 이제 4분기가 지나갔죠. 4분기 실적이 판가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네. 전기차는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는 구간은 이제 1분기 좀 지나가면서 IRA에 대한 결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전기차 수요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배터리셀 3사라든지 혹은 소재 기업들이 북미향으로 점차 이제 또 이 실적으로 늘려나가는 부분들 이런 네.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분위기를 잡아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메리트가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황대에서도 지금 이제 죽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상태냐 최근에 음봉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량이 나온 상태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급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예.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일전에 이 강한 매물대로 뚫어줄 만한 힘이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2차 전지 업황이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에코프로를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종목 쪽을 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차 전지는 저는 앞으로 종목을 골라갈 때 네. 조금 더 선별적으로 골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최근 시장에서 어렵네요, 그쪽이. 예, 어렵죠. 2차 전지 투자하는 입장에서 종목 예. 고르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에서.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2차 전지 접근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오늘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기업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존 업황이 기존 본업이 소방차, 소방자재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2차 전지에 이제 도전을 하면서 뭐 각형 배터리도 배출을 하고 뭐 그다음에 방열 소재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는데 네. 막상 본업은 실적이 조조한 네.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면서 본업 대비 근무자 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2차 전지 쪽에 내실이 없네요. 별로. 네, 내실이 없는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시장에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는 이제는 약간의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점,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에코프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메리트가 살짝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워낙에 에코프로가 기존에 많이 이야기되었었던 종목이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좋은 종목인 거를.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다크호스를 골라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아, 그렇게 고르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는 지금 당장에 지켜볼 만한 구간은 아니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앞으로 이제 향후에 2차 전지가 한 1분기 정도 지나가는 시점, 뭐 2월이나 3월 정도 지나가는 시점에 아마 다시 한번 흐름 탈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구간에는 새롭게 선별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다크호스 같은 그런 종목을 한번 골라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우선은 우리 일론 머스크 CEO가 좀 정신 좀 차리고요. 그 다음에 좀 차량 인도세도 좀 많아지면서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수급이 좀 들어올 때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도 계속해서 진단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02325-8200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종목명까지 올려주시고요. 전화로 2부 때 한번 오시는 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